축산, 검협전. 22화 자금낭의 기인. 설망을 마주쳐 자금낭에 3번 오르고 기인을 찾다 백록동에서 원한만 맺네. 법원은 푸대접을 받고 발길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먼 하늘에 나타난 붉은 빗줄기가 진랑의 검광임을 알아보고 황급히 쫓아가 멈춰 세웠다. 어디 가는 길이냐? 타전로까지 갔는데 효월 선사가 계시지 않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홍교 화상을 만나 효월 선사가 황산 자금낭에 응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자운사를 지나는 터라 잠시 들러 제객승에게 저간의 사정을 들었는데 사부께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아 나섰다고 하더군요. 사부가 효월 선사 거처를 모르실 테니 제가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할 셈이었습니다. 구화산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제 수명 딸년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어. 뜻밖의 허비랑이 나타나 도움을 주고 나중에 효월 선사가 황산 자금낭에 있다고 서신으로 알려주어 방금 다녀오는 길이다. 두 제자 말로는 출타 중이라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구나. 만약 있는데 피하는 거라면 찾아가 봐야 헛수고일 테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편이 낫겠다. 사부, 효월 선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조용하고 경치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 전국시대 보물, 단옥구가 있답니다. 바로 자금낭 폭포 아래라는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 단옥구를 손에 넣기 전에는 절대 멀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다시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다른 곳에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겠지만 추운 수를 상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효월 선사가 나서준다면 웬만한 실력자 열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원은 진랑의 말이 옳다고 여겨 다시 자금낭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자금낭 계곡에 도착하자 동굴 밖에 나와 있던 녹청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왜 또 오셨습니까? 사부는 출타 중이라 안 계시다니까요. 설령 계시더라도 이미 속세를 떠난 몸이니 다른 사람들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법원은 녹청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웃으며 다가섰다. 효월 선사는 우리 오대파 선배의 오랜 벗이라오.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것이니 부디 말 좀 전해주시게. 정말 출타하셨다면 어디로 가셨는지만 귀띔해 주시오. 내가 직접 찾아갈 터이니. 법원이 좋은 말로 여러 번 구슬렸으나 녹청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실토하지 않았다. 사부는 출타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인데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돌아올지는 사부 마음이지요. 오늘이나 내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년 혹은 1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 급한 일이라면 이틀 후에 다시 와보세요. 운이 좋으면 사부가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실지도 모르지요. 그럼 이만. 그러고는 확 돌아서서 절벽길을 따라 사라졌다. 법원은 매우 불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진랑도 녹청의 건방진 태도에 분을 참기 힘들었지만 효월의 실력을 잘 알기에 함부로 날뛰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잠시 멈추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좋을지 의논할 때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검은 형체가 쏜살같이 다가왔다. 몹시 추하게 생긴 청년인데 승려나 도인의 차림새는 아니었다. 진랑이 적으로 생각해 공격하려 하자 법원이 재빨리 말렸다. 청년이 먼저 법원에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저는 만면선교 허비랑의 제자 설망입니다. 사부께서 효월 선사가 쉽게 만나주지 않을 것을 알고 이렇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효월 선사는 자금낭에 있으니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미파가 곧 성도의 벽균함에 집결해 자은사를 칠 텐데 효월 선사가 아니면 막아내기 힘듭니다. 사부는 아직 천마주성검이 완성되지 않아
하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효월 선사에게 서신을 전하러 가셨으니 대사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찾아갔는데 녹청이란 제자에게 모두 거절당했네. 하나 허도사의 성의를 봐서라도 다시 가보겠네. 설망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다시 법원에게 돌아섰다. 혹시 어제 제 사형 사도평이 서신을 전달할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셨는지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했다. 그 녀석이 문필봉 상공에서 서신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그곳에 있던 2개 집이 가로채갔지 뭔가. 처음엔 좋게 말했는데 계속 돌려주지 않아 하마터면 싸움이 벌어질 뻔했지. 다행히 그 녀석이 나타나 2개 집을 설득해서 겨우 돌려받았네. 돌아가거든 허도사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니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전해주게. 설망이 알 수 없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녹청이 저희 사부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금낭에 가시거든 제가 안부를 묻더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효월 선사를 만나게 해줄 겁니다. 설망이 떠난 후 법원과 진랑은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이 이토록 존경에 마지 않는 효월은 대체 어떤 내력을 가진 검선일까? 효월은 본래 아미파 장미조사의 제자였다. 뒤늦게 입문한 사제 죄수명이 그를 뛰어넘는 경지에 올랐으나 도량이 좁은 탓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높은 공력으로 효월의 됨됨이를 꿰뚫어 본 장미조사는 점점 그를 멀리했고 이에 효월의 불만은 날로 커졌다. 그러던 중 장미조사가 선계에 오르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죄수명에게 도통을 넘겼다. 효월은 분통이 터졌지만 현진자까지 죄수명 편에 있으니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다. 효월의 도교 별칭 멸진자는 속세의 티끌을 없앤다라는 의미이다. 장미조사는 그 별칭에 빗대어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도통은 입문 순서가 아니라 심지가 바르고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 이어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다들 나름의 절기를 지녔으니 훗날 나쁜 마음을 품고 문파를 욕보이는 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 내가 떠난 후 계율을 어기는 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 방도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면서 작은 돌 상자를 내놓았다. 이 안에 내가 수련할 때 사용했던 비검이 들어있다. 앞으로 죄수명이 관리하도록 하여라. 누구든 계율을 어기면 현진자와 죄수명이 철저히 조사한 후 이 상자 앞에 꿇어앉아 마음속으로 진실을 전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비검이 저절로 날아올라 그자의 목을 벨 것이다. 만약 2 사람이 잘못된 사실을 전한다면 어떻게 해도 비검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2 사람이 진실을 호도한다면 비검이 2 사람을 벌할 것이다. 모두 명심하도록 하여라. 장미조사는 당부를 마친 후 신선이 되어 복내로 떠났다. 모든 동문이 제수명에게 축하 인사를 건넬 때 효월은 애써 불쾌한 마음을 숨기고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부와 같이 밀어 세상에 나가 도를 행하겠다는 핑계로 아미산을 떠나 여산에 은거했다. 눈에서 멀어지니 한동안 마음이 편했다. 오랫동안 여산에 파묻혀 지냈더니 몸이 근질근질해 몇 년 후부터 천태산, 안탕산을 두루 유람했다. 어느 날 사pon간에서 우연히 만난 추운소와 도통 승계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크게 다투었다.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자 동문들이 하나같이 효월을 비난했다. 결국 효월은 홧김에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해 야인산 작적동의 합합노조를 사부로 모셨다. 이때부터 여러 다른 문파의 법수를 두루 익히기 시작했다. 자질이 워낙 뛰어났기에 그릇된 마음을 먹었다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었지만 그저 속으로 현진자와 죄수명을 증오할 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아미파 동문들은 효월이 떠났다는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했지만 달리 어쩌지는 못했다. 그 후 효월은 타전로 부우의 아들 주웅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그곳에 기반을 잡았다. 타전로가 사천과 운남 지역의 사통팔달 유지인 까닭에 많은 불교 검선들과 두루 사귈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황산을 유람하다
자금낭 절경에 매료되어 아예 눌러앉았다. 효월과 허비랑의 인연은 허비랑이 함공노조에게 당하던 효월을 구해주면서 시작되었고, 효월은 법원이 찾아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 현진자와 재수명에게 쌓인 감정이 많아 당장 응할 만도 했지만 지난 몇 년 무공의 발전이 없고 기력도 예전만 못했다. 반면 상대의 공력이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경거망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법원이 찾아오면 돌려보내라고 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온 법원을 돌려보낸 후 허비랑의 서신을 받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참 고민한 끝에 일단은 직접 나서지 않기로 하였다. 녹청을 불러 대신 말을 전하도록 하면서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될 즈음 법원과 진랑이 간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자금낭에 도착했다. 골짜기 기슭에서 기다리던 녹청이 먼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방금 사부가 다녀가셨습니다. 두 분이 오신 연유를 알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말고 일단 자운사에 돌아가 있으라고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직접 가서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이한 일이 있어 긴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다며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법원은 녹청이 이번에도 거짓으로 둘러댄다고 생각했다. 이때 진랑이 나서서 설망의 말을 전하자 과연 녹청이 크게 반색했다. 진랑의 이름과 어떻게 설망을 아는지 등을 물으며 몇 마디 오가자 분위기가 금방 화기애애해졌다. 세 사람은 바위에 앉아 한동안 담소를 나누었다. 법원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효월 선사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녹청이 법원의 염려를 눈치채고 한 번 더 확실히 사부의 뜻을 전했다. 사부는 절대 빈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한 대로 행하는 분이니 두 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요. 효월 선사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30년 전인데 타전로로 거처를 옮긴 후로는 뵙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도우는 언제 입문했어? 공력이 보통이 아니던데. 제 내력이 궁금하신가 보군요. 안타깝게도 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깊은 산 동굴에 살던 기억뿐이에요. 어미 없이 꽃사슴 젖을 먹고 자랐답니다. 어느 날 사부가 산길을 지나다가 사슴 무리와 뛰노는 저를 발견하셨죠. 제가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고 훗날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 타전로로 데려가 검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벌써 12년 전입니다. 예전에 허도사가 저희 사부를 도운 적이 있는데 두 분이 허도사와 인연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리 무례하게 굴지 않았을 텐데. 법원은 다소 무례했지만 솔직하고 순수한 녹청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대화가 잘 통한다 싶어 효월이 자금낭에 머무는 이유가 정말 단옥구 때문인지 물어볼 셈이었다. 이때 절벽 뒤편 동굴에서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제, 전할 말이 끝났으면 어서 들어오게. 할 이야기가 있네. 녹청이 벌떡 일어나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사부가 계시지 않아 안으로 모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봐야 하니 다른 날 인연이 될 때 다시 뵙지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